안녕하세요. 굿모닝 충북세종의 김성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CJB 청주방송이 새해를 맞아 두 분의 1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들 모시고 올해 계획과 전망, 과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신년 특집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근규 제천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 네. 자연치유도시 제천 시장 이근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천시도 민선 6기 3년차 2016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새해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참 어려웠던 해죠. 메르스, 또 구제역, 그리고 40년 만에 온 가뭄,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만 또 백수호 파동까지 생겼던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국회의원에게 유고가 생기는 바람에 참 우리로서는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4만 시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한 해를 잘 무사히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들의 헌신, 열정이 또 더한 큰 힘이 되었죠.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제천을 걱정해준 14만 시민과 충북 도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뛰는 그런 도약의 발전을 열어가는 제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를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천시는 지난해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천, 그리고 시민 모두가 시장이 되는 네. 시민시장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었는데요. 그렇죠. 시장님께서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봤을 때 이 다짐들이 좀 잘 실천이 된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지난해 저희가 취임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시민시장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치라고 불리우는 관이 중심이 되고 네. 또 이렇게 수직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사회가였다면 이제 수평적으로 시민이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고 또 너와 내가 없이 우리가 함께 뛰는 그런 시대를 열자는 게 시민시장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제천이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해서 네. 작년도의 화두는 저희가 시민행복 우리 제천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열었던 그 시민시장 시대를 제대로 펼쳐가기 위해서 시민시장시를 작년 7월에 개소하였고요. 네. 그 이외에도 그 2015년도에 과거에 없었던 많은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의 최우수상도 타고 또 한 43개 부문에서 많은 상을 수상할 정도로 객관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저희가 또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 중심 희망 제천, 이것을 신년 화두로 삼았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신년 화두는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희망 제천을 열어가겠다,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네, 평가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던 제천시인데요. 예.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어려움도 있었고 예. 또 힘든 부분들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작년도를 돌아봤을 때 가장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역시 그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20여 년간 지역을 참 애를 많이 쓰신 분인데 네. 불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 리더십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역이 많이 좀 소란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제가 시장으로서 뭐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나갈 역량이 부족했다 생각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왕암동에 저희가 산업 좀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숙제였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정부와 또 시민단체와 또 우리 함께 뜻을 모아서 환경부에서 3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철저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거기서 오염된 것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걸 이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난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확인했던 한 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그 제천에서 평택까지 고속도로가 동서고속도로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6월 30일 날 개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려면 삼척까지 가는 그 동서고속도 구간이 계속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쵸. 제천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평택 제천이 완공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큰 대규모 토목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천에서 삼척까지 가는 것을 계속 사업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제천에서부터 삼척까지 있는 7개 시군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서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 서명도 하고 네. 그것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는 정부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가 저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 아쉬움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올해 2016년 제천시의 시정 계획과 또 전망,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제일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제천시에서도 2016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또 방안들, 계획들 갖고 네. 계실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 창출 이게 가장 관심이 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네. 저희가 제2 바이오밸리가 한 45%, 50%대 정도 분양률이더라고요. 그걸 정말 1년 만에 저희 부서에 있는 투자 유치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또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재경 경제인회에서 정말 많이 협력을 해준 성과로 네. 1년 만에 한 95% 분양률을 달성을 했어요. 네. 거의 100% 다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저희가 제3산업단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1일자로 제3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승인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3산업단지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따른 그 투자 유발 효과가 되게 한 2조 1,185억 정도가 유발 효과가 생기고 네. 이것으로 인해서 대략 한 6천 명 가까운 고용이 창출됩니다. 네. 6천 명이 고용되려면 인구로 따지다 보면은 네. 평균 3인 가족으로만 따진다면 대략 한 2만 명 가까운 그런 그러네요. 인구 증대 효과도 생기겠죠. 이것을 이제 저희가 2018년도까지 조기에 완공을 해서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을 또 유치하고 네.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좀 살려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골목 상권이 또 중요합니다. 네. 대기업이나 뭐 그렇죠.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네. 나들 가게라든지 골목에서 서민들과 직접 생활 공동체로 있는 그 골목 상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나들 가게 육성 선도 지원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이 나들 가게와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서 골목 상권도 지키고 또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도 해나가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또 고기능 LED 약용작물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백수호 파동 생긴 이후에 생긴 네. 일인데요. 네. 백수호를 짓는 농민들은 아무런 그 잘못이나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네. 종자를 제대로 보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부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잘 설득을 해서 종자 단계에서부터 엄선해서 농민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농민들은 잘 성실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열심히 농사만 짓고 네. 나머지 종자와 또 판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주는 이런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백수호의 GAP 우수약초 인증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다행히 백수호는 이제 그 관련 업계에서 이제 제천이 백수호의 본향이다라는 것을 이제 널리 알게 된 그런 역설적인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파동이 컸던 만큼 저희들이 장모 제천에 있는 백수호 농가 또 약초 농가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왔다는 것을 오히려 더 확인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우리 제천은 아시다시피 제3대 양령시장에 들어갔던 조선시대 유명한 그 도시였는데 한방 특구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우리 건강도시 제천입니다. 그 이미지를 살려나가면서 힐링 도시로서 더욱더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백소 파동은 농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도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아, 그렇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들어봤는데요. 그 제천시의 핵심 사업 가운데 조금 전에 이제 양령시장 말씀도 하셨는데 네. 한방 바이오 엑스포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치러지는 한방 바이오 박람회는 네. 조금 더 의미가 예. 깊다고요.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그 한방 예. 바이오 엑스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6년 된 거죠. 예, 그 매년 그 사이사이에 네. 매년 이제
박람회를 했습니다. 국내용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제천하면 한방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각인이 되어 갈 정도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작년도에 어려움 속에서 이제 엑스포를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정부로부터 그 엑스포를 승인받고 나서 바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이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단순히 국내용 혹은 뭐 제천의 행사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세계 속의 한방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 1월부터 바로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네. 그 도지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글로벌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한방의 하나인 예. 그 일종의 중국의 중의학이 노벨의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죠. 네. 바로 마찬가지로 서양의학을 대체하는 산업으로 동양의학이 분가 같은 균형을 잡아갈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보다 체계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산업 엑스포까지 연결시킴으로써 B2B라고 하죠. 기업과 기업의 네. 그런 산업까지 연결시키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단순히 한 해에 준비할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 바로 올해의 9월달에 열리는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프레 엑스포로 내년도에 있는 것에 예비적인 그런 행사로 차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엑스포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14만 시민 그리고 160만 충북 도민이 함께 치르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충청북도 도민, 그리고 위로는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충청북 도민 전체가 함께 우리 제천 시민들을 성원하면서 잘 치러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엑스포로 거듭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기업 유치부터 한방 바이오 산업까지 이 제천의 경제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곳을 이나른 네. 리포터가 또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앞서 이 제천의 2016년도 경제 관련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그 현장으로 찾아가 그곳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2012년에 조성되어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천의 제2 바이오밸리인데요. 약 3년 동안의 분양률만 해도 96%, 올해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기업인들이 제천을 사랑하는 이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기업을 방문해봤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다 보니까요. 이 평소 마트에서 많이 보이던 반찬들이 보여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회사는 한국인의 밥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김치와 반찬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예, 저희는 2014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약 2년간 여기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많은 지역 중에 이 제천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회사는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식품회사는 첫 번째로 물과 공기가 좋아야 됩니다. 제천이 갖고 있는 가장 풍부한 자원 중에 하나가 물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사통팔달에 교통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인력이 수급이 좀 편해야 됩니다. 주요 이 인근 도시에서 인력 수급이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이 교차하는 이른바 사통 발달이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수도권과 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에게는 보조금 자원에서 국세 지방세 감면까지 이러한 혜택이 존재하고 있으니 기업들이 제천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때문에 식품과 제약, 자동차 부품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재 48개의 기업들이 제2 바이오밸리 안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을 한번 쫙 들러봤는데요. 이 바른 먹거리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신사업을 계속 이 제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부지를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계속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신규 사업은 다 제천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현재 제천에서는 제3 바이오밸리까지 조성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꿈들이 자라나게 될까요? 이곳이 제3 바이오밸리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이곳에 들어오는 이 기업들은요,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나요? 작년도 6월 달에 동서고속도로에서 충주제철간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이바이오밸리 주변에 미니복합타운에서 행복주택이 건설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입주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주거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하면 한방, 한방하면 제천 아니겠습니까? 한방체육과학관은 2010년 한방 엑스포가 개최되는 동시에 조성된 곳으로 제천 한방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6년에 눈여겨볼 만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요. 이 한겨울인데도 굉장히 파릇파릇하게 작물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제천시 고기능 LED 약용작물연구소는 고기능 고부가가치 약용작물을 안정된 환경에서 1년 44철 재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향후 제천시 한방산업에 크게 기여하고자 설립된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와, 지금 LED 재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LED로도 재배가 가능한 건가요? 태양광 대신에 LED를 광원으로 채택을 해서 인간이 원하는 광선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식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절해서 식물들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약용작물 재배가 목적입니다. 전통과 과학이 만나 한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이곳. 올해는 고추냉이, 당귀, 인삼, 바질, 곰치 등 다양한 약용식물을 재배해 수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쯤이면 올해도 제천의 약초 시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LED로 재배된 이 약용식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는 이제 제천에서 재배하고 있는 모든 약용작물의 재배 조건을 확립해서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우리도 좀 더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용작물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바이오밸리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대단하군요. 네. 예, 이 기업들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방과 바이오, 제천 산업의 미래가 참 밝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이 소식을 전해드린 저 또한 마음 한켠이 굉장히 든든했는데요. 앞으로도 제천의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더 자주 전해드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제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복지 그러면 아무래도 네. 이제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제천시 그러면 시민이 시장이 되는 이런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뭐 한 크게 한 세 가지를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이제 시정 소통 시민회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 403명의 그 시민들인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네. 시정으로부터 좀 멀리 있는 일반 시민들이세요. 뭐 어르신들도 있고 약자, 장애인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한 3개 분과 정도를 만들어서 시정에 대한 설명, 자료 또 그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늘 그 소통을 합니다. 네. 그때로는 그분들이 뭐 의결권 없는 어떤 여론을 이제 한번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래서 네. 저희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경우에 네. 잘 활용되고 있고 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도 7월에 시민시장실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내 중심, 저희 제천시는 약간 좀 서울에 가까운 외곽지대에 있어서 네. 시내 중심부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특별히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오시려면 버스를 갈아타거나 뭐 다양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고요. 또 시청은 또 굉장히 크고 또 좀 뭔가 좀 근엄하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시민들이 농사일 하다가 혹은 뭐 거리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드나들기는 좀 불편한 네, 그런 약간, 네. 업무적인 맞아요. 그런 곳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네. 시장과 시민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시장은 시민을 섬겨야 되고 네. 또 시민이 결국은 이 사회의 주인인데 그런 관계는 곤란하다라고 해서 시내 중심부에 누구나 지나가다가 그냥 마치 그냥 옛날에 사랑방에 잠깐 들려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시민시장실입니다. 이름은 이제 시민시장실이지만 시민 사랑방인 셈이죠. 네. 거기에 작년도 한 6개월 사이에 예. 한 1000여 명이 거기 드나들면서 방명록 쓰신 분만 그렇습니다. 방명을 써서 의견도 내고 또 거기서 간담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민원도 해소하고 네. 또 그 바로 2층에 이제 저희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뭐 민원이나 고충 처리하는데 업무적 필요한 일은 또 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많이 또 협력해주고 있고 또 거기를 지켜갈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
봉사센터에서 매일 두 분들이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참 고맙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열어서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네. 형식과 그런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예. 취임 1년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이 시장과 시민이 자꾸만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 있어요. 네. 저희가 문턱도 없앴고 뭐 아무런 게 없는데도 아마 제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새벽 5시부터 자전거를 타고 네. 이제 자전거 민생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예. 뭐 운동하는 곳, 공원, 또 때로는 아파트 공사 현장, 네. 또는 뭐 하수도, 상하수도 있는 곳, 또는 무슨 홍수가 나는 그런 뭐 하천, 예. 또 논밭, 뭐 어림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네. 또 전통시장, 또 노점상 이런 곳을 쭉 다녀보니까 예기치 않은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곳에서 뭐 예를 들면 어디 강사를 만났더니 우리가 열심히 에어로빅을 잘 시민들에게 봉사하는데 네. 이 앰플을 좀 하나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럼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하게 되고요. 또 풀깎기 거리에 뭐 풀이 좀 많이 자란 것 같다. 네. 장마철에. 그래서 그걸 뭐 민원 제기하기는 잘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자전거 타고 오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젊은 애한테 얘기하듯이 야, 너 이 시장이지? 풀 좀 깎아줘.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꼭 가슴에 남는 것은 외곽 지역을 돌다 보니까 점자블럭이 있잖아요. 네. 노란색에 튀어나온 것인데. 있죠. 예. 통상 점자블럭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점자블럭은 장애인과 우리 일반인들이 이 사회는 공존하는 사회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곽지대에 있는 그 점자블럭을 쓰는 시각장애인이 뭐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로 정비해놔야 되겠다. 그렇죠. 네. 부서지고 그것이 막 다 낡아져 있으면 그만큼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우리 사회 속에서 네. 희박해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여러 가지 경제성만 따져보면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지 몰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존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걸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그런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시정소통시민회의, 시민시장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 속에서 살아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시민과 통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예.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제천시에서는 뭐 많은 일들을 하지만 네. 대표적인 게 하나만 얘기하자면 빙고 프로젝트를 합니다. 빙고 프로젝트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천시에서 뭐 복지 정책을 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개통과 또 네.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여러 가지 정책 곳에 느껴지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관에서만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겠다. 역시 시민시장 시대에 맞게 하죠. 그래서 상인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회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근로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나 적시자 봉사회 또는 그 바르게 살기 새마을 또는 자유총연맹 이런 예. 그 정부에서 인정한 단체 네. 또 각계인 또 봉사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이렇게 모두가 같이 모여서 이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그 혼자 살면서 좀 어려움 겪는 분들 있죠. 거동하기도 힘든데 날이 아주 삼복더위 얼마나 힘드세요? 그쵸. 그런 분들에게 생활용품도 좀 저희가 전해드리고 또 그 어려운 그 혹서기를 뜨거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얼음물도 좀 이렇게 봉사해드리고 네. 큰 일이 아닙니다. 네. 작은 정성과 작은 관심 쪽에 실질적인 복지의 그 농도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그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올해 네.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네. 또 하나는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 가스비를 연체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가스를 끊기죠.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인 그 가정에서 그렇지만 그 냉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서는 그건 생활 속에 그러겠죠. 굉장히 위기감이 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스회사하고 저희 시가 협약을 해서 제천에서는 최소한 연체되었다고 해서 가스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그런 생활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 온기를 불어넣는 이런 일도 하시고요. 네. 또 한 가지 요즘에 그 복지 분야에서 뜨는 것이 키워드가 맞춤형 복지 아닙니까?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에 대한 저희 문제가 많아요. 예. 아들을 잘 길러냈더니 다 대도시에 가서 출세해서 성공하고 있다 보니까 그 훌륭한 자녀들 길러낸 어머님, 아버님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겨울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만들었더니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예. 저는 또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요. 이제 네. 출산과 육아 또 일을 같이 또 병행해야 되는 입장이라 네. 여성 친화 정책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네. 특히나. 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질수록 건강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천도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정부가 인정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천이 그만큼 선진 도시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육아와 보육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많은 그런 장애이기도 한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협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또 여성의 참여 차이를 위해서 보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한 2시간, 3시간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애를 맡길 곳이 어디예요? 친정어머니나 뭐 그쵸.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네. 그럴 때 그걸 갖다 해결해주는 뭐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주는 그런 보육 어린이집 이런 것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기들 키우는데 좀 제가 좀 뭔가 좀 저출산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첫째 아이는 이제 우리가 출산 축하금으로 40만 원 주고요. 둘째는 60만 원, 그리고 셋째는 100만 원을 줍니다. 예, 그리고 또 장려금으로 둘째 아이부터는 매달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고 셋째 아이는 매달 20만 원씩을 1년 동안 제공을 하죠. 네. 그리고 셋째 아이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다 끝나고 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씩 그런 수당을 저희가 지급함으로써 보육하는 데 좀 도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아기 갖기 어려운 분들에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의 리포터 대표적인 복지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제천에서는요, 시민들의 건강함까지 책임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천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 제천시 보건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16년도 이 제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이 새로운 사업이 진행 중이라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인데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201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과 함께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용두동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제천 시민 모두가 이 시설이나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 용두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개소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금연, 비만, 구강관리 등 상담부터 질병관리까지 다양한 건강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건강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외에도요, 공공의료를 관련한 사업이 또 있나요? 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민시장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생업에 쫓겨 제대로 건강체크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현장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기초건강체크를 해주고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의원에 연결을 하거나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영세 상인들과 역전, 장날, 장터를 찾는 시민 등 질병 조기 발견을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천의 공공의료 사업. 이 혜택을 직접 누리게 될 시민들의 기대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건강정진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혈압, 당뇨도 체크해 주신다고 하고 체력 단련실이 있어가지고 여러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애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 용두동의 주민이 2만여 명이 되는데 수급자 세대 포함해가지고
800가구 이상이 그런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센터가 생기면 그분들이라도 먼저 다양하게 의료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건강한 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제천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천시에서는 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요, 주민센터 근처에 있어서 가기에도 쉽고요, 또 전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하나 생겼으면 싶더라고요. 이 하루빨리 계획대로 준공이 되어서 이 제천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천 건강도시 또 자연치유도시 이런 애칭도 가지고 있는데요.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금년도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올해의 관광도시가 바로 제천입니다. 제천에서 이제 교동민화마을이 유명해졌고, 또 제천 시티 투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관광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소, 식당 또는 체험장, 또 교통시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스마트폰에서도 다 예약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드디어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청소년 관광 교류 캠프를 해서 중국에 있는 청소년이나 해외 청소년들도 들어와서 함께 교류 캠프를 하고, 제천의 힐링 음식 페스티벌을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올해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인터넷 세상의 SNS 블로거들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천에는 왜 서비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천에서 관광을 하면 남는 것이 있다. 마일리지가 남습니다. 예,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가지고 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아주 즐거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2.3km짜리 청풍호 그린 케이블카를 이제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됩니다. 2017년 3월에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공이 되면요, 비봉산을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 그 광경이 상상이 가죠. 청풍호의 그 맑은 물, 그리고 파란 하늘, 그리고 비봉산과 금수산, 월악산이 아우러지는 그 산세, 그 너울거리는 그 산세를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케이블카. 이것이 우리 올해의 관광도시가 꿈꾸고 있는 제천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풍호 하면 벚꽃축제도 유명하고요. 또 제천에 또 국제 영화 음악제가 또 엄청나게 또 젊은 층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축제 즐길 수 있는 거죠? 예, 청풍호 벚꽃축제는 잘 아시지만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이 일대를 돌아가는 그 벚꽃길을 통해서 굉장히 길어요. 거기 한 100리길 정도 됩니다. 100리길 되는 곳에 정말 하얀 벚꽃이 눈처럼 달리는 그 광경이 상상만 해도 짜릿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벌써 그것이 20년이 되는 해예요. 벚꽃축제를.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하면 벌써 이제 아시아의 최고의 각광받는 음악영화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연간 이제 오는 4만 명 가까운 이 관광객들이 와서 음악과 영화, 그래서 우리 말대로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그런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로 전환해 가면서 축제나 또는 음악영화제 또는 의병제, 박람회 이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천의 지역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풍호반, 의림지 등 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풍경 또한 제가 한번 담아와 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아저씨 오늘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제 신나게 좀 티가 났나요? 이 제천에 이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해서 제가 좀 찾아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제천하면 탁 트인 청풍호의 절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가오는 봄, 새로운 청풍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보니까 물 위에 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예, 2011년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선 사업 대상지로 전국 최초의 수상 비행장을 조성해 놓은 장소고요. 본격적으로 운행하게 되는 시점은 금년도 한 3월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운행할 것 같습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수생 비행장인 청풍호 수상 비행장. 미국 현재 조종사를 파견해 기종 전환 교육도 이미 마친 상태고요. 전적 등 항공기 국내 운송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수상 비행기를 체험을 하면서 내륙의 바다인 청풍호 풍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수상 비행장뿐만 아니라 2016년의 제천에는 직접 몸소 제천을 느낄 수 있는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짜릿한 번지점프부터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그리고 짚라인까지. 이미 제천은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에 특화된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제천까지 갔는데 제가 그냥 돌아올 순 없겠죠. 이 제천의 레저 스포츠 중에서 이 짚라인을 제가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 대신해요. 네. 지금 당장 타보러 가고 싶거든요. 너무 긴장돼서요. 따라오세요. 긴장하시긴 한 것 같아요. 오. 제가 탄 짚라인은 140m짜리였는데요.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5초 동안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 저도 모르게 반대편으로 건너가 있더라고요. 몸은 무사한데 목은 무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별거 없네요. 네. 또 타요? 정말 너무 무섭고 긴장됐지만 또 한편으로 짜릿한데요. 이 제천의 이 레저 스포츠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이 스포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저랑 함께 와요. 특별한 즐거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멀리 가실 것도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 물, 땅 원하는 곳 어디든 즐길 수 있는 제천으로 오세요. 네, 오늘 함께 하면서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천을 찾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네, 기대감이 듭니다. 맞습니다. 2016년 올 한 해 이군규 제천시장님께서도 많은 또 일을 하셔야 될 텐데요. 마지막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121주년 의병제가 있는 해입니다. 이제 그리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2016 올해 관광도시가 이제 시작된 해죠. 이제 그리고 2017년도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예비적으로 하는 프리 엑스포가 있는 해죠. 이제 이 일들은 저희들 공직자 1000여 명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만 힘을 낸다고 해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시장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160만 충북 도민과 함께 제천이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으뜸 가는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도민과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한 해 멋진 새날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근규 제천시장님이셨고요. 또 이나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